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종목이죠. 카카오페이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죠. 일단은 영상을 보시면서 당연하게 그냥 뉴스만 몇 가지 긁어가지고 말씀드리는 뻔한 소리는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살려나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업황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하게 올려야지 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뻔한 얘기하지 않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대한 산업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정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정받는 거 사실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투자 경고잖아요. 투자 경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쉬는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요. 언제까지 내려가는 종목도 없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거고 잘 쉬었다가 또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사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타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왜 샀지? 여기서는 뭐하고 있었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지 이 종목 자체가 내가 사면 고점이야. 역시 한국에서는 오르면은 무조건 작전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멘텀 자체가 부각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어갔다가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산 게 문제지 이 종목 자체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겠죠. 투자 경고까지 받을 정도로 올랐으니까. 근데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페이가 우려감이 생긴 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은행 중심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여기서 금융권으로 제도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은행주들은 좀 더 모멘텀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이 아니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주도하면서 먼저 카카오페이가 가장 커다란 수혜고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상표권 발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먼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올라갔었던 카카오페이가 우려감으로 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타이밍이 그런 거지 은행권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카카오페이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은행권으로 완전하게 가기도 사실은 저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면 암호화폐잖아요. 이 암호화폐가 우리가 이 기술력을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안정성을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성 중에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커다랗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원인이 디파이라고 해서 이제 중앙 통제를 벗어나는 화폐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인위적으로 화폐에 대한 가치를 유통을 넓히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이 가치에 대한 변동성을 국가가 주도하는 게 법정화폐죠. 근데 그 법정화폐랑은 다르게 중앙통제기관을 벗어나서 오로지 사용에 대한 수요, 그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화폐에 대한 가치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블록체인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디파이 이게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게
한은에서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이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요게 약간 무산될 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얘네들도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다. 이런 은행권에서 주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크게 관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부터가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중앙통제기관이 바로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디파이가 아니죠. 코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통제를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CBDC예요.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한 발행량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국은행에서 주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코인에 대한 발행 주체의 근본적인 틀 자체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비금융권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규제 자체를 자본금 50억에서 5억으로 낮춰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 기업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적인 형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권에서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정부랑 한국은행이랑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일시적인 노이즈고 이 방향성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카카오페이는 결국에는 이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풀리고 나서 투자 경고도 풀리고 투자 주의도 풀리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으로 가든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형성을 하든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가 있고요. 얘네들이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죠. 그리고 발행을 하는 게 100% 법정 화폐 증거금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금을 누가 댈 수가 있느냐? 카카오뱅크가 증거금을 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권으로 규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해서 카카오 그룹이 주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은행권으로 간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결제 시스템 도입, 지갑 이런 거를 카카오페이랑 당연히 연동을 하겠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주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증거금, 현금을 또 사용하면서 같이 연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 그룹은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데에 대한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좀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엔터로 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후원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이런 쪽으로도 활성화를 빠르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이랑 여러 가지 모멘텀을 키워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카카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전이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카카오가 가장 빠르게 좀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카카오가 움직이고 소버린 AI 하면 네이버가 움직이고, 그런 이유가 이렇게 카카오가 모멘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보유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3만원에서 3배 이상을 한 번에 올라갔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 하나만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가 한 방에 뚫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거래량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조정받을 때에 대한 거래량이랑 지금에 대한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기관이랑 외국인에 대한 세론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고 개인들이 이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 경고가 끝나고 투자 주의 이런 거 다 풀리고 일반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너무 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샀지만 그래도 현금적인 여유나 비중 조절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수익으로 나오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다시 한번 제대로 타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무조건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화폐라든지 소비 촉진 쿠폰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대한 공통점이 돈 쓰기가 쉽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야 내수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는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세법 개정 이런 거 얘기하느라 스테이블 코인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결국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언제 이거 경고가 끝날 때쯤에. 그래서 여기 6만 원대 라인 이 6만 원대 라인이 다시 와서 더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매수를 해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거 쭉 떨어져서 6만 원 찍자마자 매수가 아니라 여기 라인에서 빼지 않고 횡보할 때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추세가 더 빠져서 패닉이 더 강하게 왔다 라고 하면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5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 더 빠져서 횡보를 하는지, 여기서 횡보를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더 싸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손절에 대한 구간도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에 대한 영역도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애매해요.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관심을 끄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럼 언제 사지? 이거를 고민하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좀 더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매수하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요때도 보세요. 요때 바짝 들어왔다가 쉬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반짝 들어왔다가 매도했지만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게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먼저 주체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기관들도 같이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매도를 쳤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공매도 포지션도 이제 쭉 내려놓고 나서 다시 한번 쇼커버링을 들어오고 현물 매수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잠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추세 자체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6만 원대 라인을 지켜주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구간, 관망 구간이지만 완전히 발 빼고 다른 종목을 본다라기보다는 관심 종목으로 추려놓고 나서 6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는지 그런 부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타점을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접근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 그래서 6만원대 왔을 때 5만원대 왔을 때 정확히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정보 신청 꼭 남겨주셔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전략 다이렉트로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카카오페이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대응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종목이니까 그런 디테일한 전략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많은 도움 다이렉트로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